자, 딸을 지나치게 사랑한 공기업 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빈틈을 내어준 합참 의장이 있습니다. 두 사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투자공사 사장 얘기부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 안홍철 지금 이제 전입니다. 지금 6일 도래가 사표를 냈기 때문에 한국투자공사 전 사장인데 이 한국투자공사는 이 투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을 합니다. 이 막대한 투자금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4개 업체를 선정을 했거든요. 선정 전에 이 업체 한 곳이 프랑스 파리에 호텔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와 있죠. 저기에 한번 프랑스 파리 방문해서 묵었는데 그 당시에 98만 원만 지불했습니다. 실제 묵은 곳은 하루에 2,100만 원이나 되는 로열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저거 오탈자 아닙니까? 하루에 호텔 값이 2,100만 원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예. 2,100만 원이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 묵은 것도 좀 의혹이 있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업체도 선정되기 전에 홍콩에 있었는데 이 홍콩에 있는 다른 업체가 운영하는 호텔에 묵었을 때 그때는 26만 원만 지불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 방은 스위트룸으로 하루 숙박비가 1,500만 원짜리였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요. 아니, 이 투자공사 사장이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26만 원짜리 방, 어떻게 1,500만 원짜리 방을 하루에 26만 원만 내고 잘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 100배, 200배 굉장히 비싸졌기 때문에 의혹인데 본인은 나는 잘못이 없는데 호텔이 알아서 그냥 업그레이드, 방을 좋은 걸 줬다라고 해명했지만 이 업체들이 나중에 투자 운영해주는 회사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당연히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투자공사, 한국투자공사라는 것이 국보펀드라고 보통 불리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이게 어떤 자리입니까? 이 사장이라는 곳이. 한국투자공사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한국투자공사입니다. 즉 국가의 돈을 외국에 투자하는 뭐 유명한 투자청이 아부다비 국보펀드도 있고 싱가포르 투자청 테마섹도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어떤 국부, 즉 나라 돈을 해외나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굉장히 막강한 것이죠. 제가 이 기사를 봤을 때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눈에 들어온 뭐냐면 아니 그냥 2,100만 원 줄 거면 그냥 자지 왜 26만 원 왜 냈을까? 98만 원 왜 냈을까? 뭐가 틀려질까? 이렇게 저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제가 임도현 차장의 얘기를 들으니까 의문이 풀렸습니다. 뭐겠습니까? 나중에 변명결을 만들자는 거죠. 그냥 2,100만 원짜리 방을 그냥 자게 되면 뇌물 얘기가 바로 나올 테니 야 나는 98만 원 내고 그냥 방을 자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료 업그레이드를 해주대? 나는 그래서 잤을 뿐이야. 이런 변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98만 원 내고 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대가성이 입증되면 그 차익에 해당되는 금액도 뇌물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이제 투자공사 사장이지만 낙하산으로 왔다지만 기본적으로 행정고시친 공무원 출신인데요. 해외 출장 갔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26만 원짜리 호텔방하고 1,500만 원짜리 호텔방하고 들어가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사람 불러다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혼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혼냈어야 되는 것이 맞죠. 당연히 더군다나 그냥 호텔이 아니라 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KIC의 돈을 운영하는 운용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했어야 되는 것이 공직자 처신임에도 불구하고 천연덕스럽게 나는 그냥 98만 원 냈는데 업그레이드해줘서 내가 좋은 방에서 잤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에 맞는지는 우리가 꼭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일단 호텔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관이 얼마나 느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데 앞서 음악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아들 사랑, 딸 사랑 관련 얘기가 끊이지 않거든요. 이분이요. 자신의 따님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도 했군요. 예, 이게 이제 4개 업체 중에 한 군데인데 이 A사가 소재가 미국에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업체로 선정을 해주고 3억 달러를 투자를 했고요. 매년 수수료로 3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억 원 정도 되죠. 상당히 큰 혜택인데 알고 봤더니 이 업체에 이 본인의 큰딸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신의 딸이 근무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사원이 무려 넉 달이나 감사를 했거든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적을 하려고 보니까 어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한국투자공사에 통보했거든요. 그 사이에 근데 6일에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내 딸이 근무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것도 3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3,500원의 나라 돈을 투자한 건데 이렇게 공사 구분이 안 되는가 싶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옛날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 조수진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분이 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비방 얘기가 처음부터 나왔던 거죠? 네.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네. 이 새누리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특별 집문단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SNS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방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올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네. 직후에 바로 이런 어떤 그 국가기관장에 임명이 되면서 야당이 끊임없이 보은인사 아니냐 이렇게 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끊임없이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당시에 어떤 글을 띄웠는지 한번 좀 보시면요. 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나라 될 것 이런 제목으로 네. 민주주의 축을한 이름 아래 북한을 지원하는 결국 이석기와 같은 종북 네. 노무현은 많은 종북주의자들을 사면 복권시켜서 오늘날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이건 주관도 없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바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색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아주 원색적인 상대당 후보를 비방했고요. 그런 탓에 낙하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야당의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결국 감사원의 수많은 지적까지 받게 된 겁니다. 자, 국회 상황 돌아가 보겠습니다. 야당들한테 이렇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솜방방이 처벌이 국부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투자 때문에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노력을 하고 제도 개선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 또 사장이 올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또 댓글도 비열한 댓글을 달던 분이 사장으로 오는 게 제도 개선입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면서 고개를 숙이는 장면까지 봤습니다. 자, 어쨌건 감사원이 이런 지적을 했기 때문에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지 말지는 감사원의 판단에 달렸습니다만 어떤 귀결이 나올지 저희도 한번 자세히 지켜보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아들 사랑과 관련된 건데요. 이 방산 비리라는 거 끊이지 않잖아요. 자, 하정재 부국장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헬리콥터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거기도 네. 알고 봤더니 아들 사랑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와일드캣 사업 관련해서 무기 중에서 한모 씨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 함 씨와 관련된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국방과학연구소 영어로 ADD라고 하는데요. ADD 정홍용 소장의 아들과 관련된 어떤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네. 뭐냐면 네. 이 정홍용 소장이 네. 함 씨를 직접 자신의 아들과 소개해줬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아들이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었답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함 씨가 한 4천만 원 정도를 줬는데 정홍용 소장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함 씨가 내 아들을 도와준 것이지 대가성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3천만 원과 1천만 원을 각각 나눠서 넉 달 뒤에 다 반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유학 가는 사람들이 보통 미국 대학에서 왜 재정 증명 같은 거 요구해서 통장 잔고 표시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만 돈이 없으니까 일단 4천만 원 빌려서 통장 딱 찍고 돈을 돌려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3천만 원만 줬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그 수천만 원 줬다고 했던 그 시점이 정홍용 씨가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장 취임하던 그 시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4달 뒤에 1,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한다. 교묘하게도 그 1,000만 원 받아난 게 네. 합동수사단에 출범한 무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뭔가 본인이 좀 위태하게 되니까 그 돈을 돌려준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네. 3,000만 원에 대해서도 물론 바로 반환했다고 하긴 하지만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지 않냐. 국방과학연구소 소장과 무기중개상 사이에 돈 거래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의혹의 시선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헬리콥터, 이 함모 씨라는 무기중개상이 우리 군에게 헬리콥터를 팔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와일드캣 헬리콥터인데 문제가 많았잖아요. 자, 그래 문제 많은 헬리콥터를 군이 샀기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검찰이 수사를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최윤희 전 합참 의장도 좀 논란의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합참 의장 아들도 똑같은 무기중개상하고 관련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합참의장 아들도 아들이지만 지금 저희가 아들에 대해서도 한모 씨가 네. 돈을 준 걸로 합수단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500만 원이 2천만 원 주고 돌려받은 게 1,500만 원인데 네.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아들은 이게 과연 용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남아 있고요.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저 와일드캣이라는 문제 많은 헬리콥터를 우리 군에 팔았던 무기상이 대한민국의 가장 현역 군인 가운데 직위가 높은 합참의장 아들에게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좀 돈도 돌려받고 근데 아들 주장은 내가 받았은 500만 원 용돈이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주장하고 나머지는 뭐 투자금이다. 그러나 돌려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도 문제지만 여기에서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좀 특이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막 확인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합수단이 승려한 사람을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참고인인데 누구냐 하면 최윤희 전 의장의 부인과 친분이 깊은 승려라고 합니다. 네. 이 승려에게 한모 씨가 발행한 수표 수천만 원이 전달이 됐거든요. 네. 이 수표가 그렇다면 이 승려와 최윤희 전 의장의 부인이 친분이 있으니까 혹시 연관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심을 지금 합수단이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 승려를 불러서 현재 이 수표의 전달 경로, 또 전달 경로에 과연 최윤희 전 의장의 아내 또는 지인 또는 가족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 무기상이 합참의장 가족들한테 현찰을 2천만 원 줬어요. 예. 근데 1,500만 원 돌려줬다고 주장을 하고 용돈을 좀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이 말을 얼마나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 시청자분들이 이거 보시면 누가 믿으시겠어요, 이거를? 네. 최윤희 합창의장이 아들에게 준 돈, 아들들에게 줄고 나머지를 반환받았다. 그 일부를 용돈이라고 했던 그 별명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합수단의 출범해서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조사 중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뇌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인 거고 결국 이제 뇌물죄 액수에 따라서 3천만 원이 넘으면 특가법까지 가는 것이고 만약에 1억 이상이게 되면 무징역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자력 방산 이렇게 국민의 어떤 안전과 안보와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법원이 지금 형량을 워낙 강하게 하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도 정말 기소가 되고 유죄가 밝혀진다고 하게 되면 네. 중형을 면할 수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뇌물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예산에 과다 투입한 부분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 컴퓨터를 뭐 방산 비례해가지고 1억에 샀다라고 하면 9천만 원이 낭비가 된 것인데 그렇죠. 그것이 지금 환수할 방법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미국에 있는 링컨법을 본따서 부정이익 환수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올 초에 동아일보 일면 톱으로 보도된 기사인데 그런데 잠자고 있죠. 잠자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국회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통과해줄 분들이 아니죠. 그래서 네. 잠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빨리 통과시켜서 그렇게 부당하게 집행된 어떤 국고를 낭비하는 방법을 좀 줄이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원을 넘고요. 우리 국방 예산은 그 가운데 10% 이상, 그러니까 40조 원 이상 우리 국방부에 씁니다. 상당액이 우리 무기 사는 데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줄줄 새는 일, 합참의장과 무기 품질을 체크하는 국방과학연구소장 가족에게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까지 적발이 됐습니다. 가슴이 착잡합니다. 자, 이번에 국내 소식 돌아보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순위 확인합니다.